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일 바이오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0포인트 올라서 0.6% 올랐고요. 코스닥은 0.6%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중간에 하락을 좀 하다가 반등을 했고요. 확실히 이제 뭔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좀 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지금 그 규제를 막 늘린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폭락도 있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신경전도 좀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있고요. 이게 좀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제 증시를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만 좀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가 뭐 이렇게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유효한 그런 위치를 뚫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지지 라인을 또 만들어서 이 3200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이 지지 라인은 지키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제 이번에 또 21선과 61선에 좀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21선을 넘지 못하고 또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지금 코스피 관련해서 대형주 모두가 좀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빨리 이제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자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조금씩 들어오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뭐 많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 샀다가 팔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의 주체가 금융투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사실 별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별로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나 뭐 이런 좀 오랫동안 투자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지 않다는 모습. 그래서 차트를 보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불리 뭔가 주식이 이 주가 방향이 어떻게 정해진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아래에서 이제 위치를 좀 했고,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차트로 이제 확인을 하면 1028포인트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반등을 좀 할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처럼 21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좀 코스닥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모여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위험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둘 다 매수를 좀 했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금리도 인상이 될 거고, 이렇게 환율 자체도 결국에는 올라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또 불안정해졌을 경우에는 환율이 좀 올라갈 거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환율이 올라갈 거고요. 무조건 이제 환율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 뭐 이렇게 보면 뭐 오늘도 상승 조금 하고 있죠. 유럽이라든지 미국 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섣불리 뭔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올라도 내일 내리고 뭐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채금리 자체가 의미 있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흐름 자체에도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 무뎌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증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먼저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500원 상승해서 42,000원 마무리를 좀 했고요. 자, 오늘 갑작스럽게 좀 급등을 하면서 떨어졌는데요. 아쉽게 이제 마무리 좀 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이 UBS라는 이 투자자가 저는 굉장히 좀 악성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UBS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샀다 팔았다 막 자전 매매를 여러 종목을 지금 요새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들 중에 보면은 아침에 바짝 올라가는 애들 보면 이 UBS가 거래 창구에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매수를 바짝 했다가 매도를 바짝 했다가 또 매수를 바짝 했다가 하면서 주가를 올렸다가 또 이렇게 쭉 떨어뜨리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3일 동안 매수했던 양은 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또 좋지 않게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일단 다행인 것은 네, 요 정도 라인에서 이제 받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44,0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1차 상승분 이후에 자리를 잡았던 그 라인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요 상승분에서 이제 좀 저항을 받고 쌍봉을 찍고 이제 떨어진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 줬을 때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21선을 이제 넘어주는지 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집어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 37,000원 라인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사실은 거래량을 죽인 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제 거래량을 죽인 채로 떨어진 것은 쉽게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아주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소스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요. 좀 과하게 좀 하락은 하긴 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가 또 EU 공급 코로나 백신 가격 인상을 할 정도로 이제 백신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수요가 이제 mRNA 백신이 이제 수요가 많아졌을 때는 이 플라스미드가 계속해서 같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 VGXI에 대한 자회사 가치도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계속해서 뭐 연일 그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갔었죠. 이때는. 근데 지금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분명히 다시 한번 그런 호재성 기사가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화항체에 대한 뭐 백신에 대한 중화항체 결과가 아직까지도 나오진 않았지만 그 결과가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코스프레이라든지 뭐 플라스미드라든지 이 여러 가지 진원세명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소스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요. 공장이 완공되고부터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길어봐야 3개월 정도 뒤면 4분기 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어이없이 진원생명가격이 쭉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질까 하는 그런 구간 기준선을 이제 60일선으로 잡으시고 60일선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수급이 좀 꼬이긴 했습니다만 자 조만간 좀 반등을 해주면서 치고 나가주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오늘 23,000원 올라서 91만 3천원입니다. 자, 확실히 이제 위로 다시 한번 치고 나가주는 움직임이었고요. 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 모더나의 백신 생산에 대한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선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21선 깨지 않는 채로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작은 삼각 수렴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모두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은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심심치 않게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고 보는 종목이라고 보시고 지금 딱 이 좀 불확실한 그런 전국에 맞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분명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넥신이고요. 제넥신은 뭐 네,
사실은 별로 뭐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세 준 이후에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쌍바닥 위치를 좀 다지는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3,5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좀 반등을 해줄 필요가 있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바짝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240주선 주봉상으로도 좀 지지 라인이기도 하고요. 월봉상으로도 지지 라인인데요. 네, 여기서 반등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에이스,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네, 시간외 가격 20만 3,500원이고요. 자, 시간에도 3.5%까지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삼각 수렴 패턴 그리면서, 네, 계속 이제 저점을 올리면서 주가가 모여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똑같은 부분을 계속 저항을 먹고 떨어졌는데요. 전형적인 이제 그 상승전의 삼각 수렴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큰 양봉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네, 이 첫날 빼고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주 바짝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2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네, 전고점 뚫어 버렸고요. 이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월봉 계속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오늘 아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갈 때까지가 가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뭐 기준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1선입니다. 21선을 만약에 너무 올라갔을 때는 21선과 이제 갭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21선을 약간 이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패턴이 진행이 될 텐데, 뭐 그때 뭐 21선을 받치는지 21선을 깨는지 뭐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네, 어느 정도 뭐 기준선이 다 벗어나면서 위로 향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셀리드고요. 셀리드도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고요. 다행히 이제 음봉이 크게 나왔었는데, 다행히 어제 음봉만큼 또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를 바로 반등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이제 라인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다행히 그 라인 받치면서 V자로 좀 올라갔고요. 내일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진원생명과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큰 악재 없이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셀리드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이제 아래에서 다져왔던 그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은 깨지 않고 여기서 라인 한번 더 다지다가 좀 어이없이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셀리드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외국인 투자자 수급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뉴바이오직스고요. 37,30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뉴바이오직스도 좀 하락을 많이 했었고요. 쌍바닥 지점에서 좀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라인을 좀 깨면서 121선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쌍바닥 정도에서 확실하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뚫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전부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세를 띠다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바이오스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나머지 제가 그 리뷰를 하지 않는 바이오 종목들도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데이였고요. 확실히 이제 약세를 띠던 종목들도 분명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고요.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결실을 맺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수익 보신 분들은 아주 축하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